국내 최대 규모 복합 리조트인 제주 신화역사공원의 완공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0년이나 연기되면서 투자와 고용 계획도 지키지 않았는데 외국인 투자 지역이라는 이유로 1,0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은 감면받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 부동산 기업인 란딩그룹이 서귀포시 안덕면에 착공한 제주 신화역사공원입니다. 세계 각국의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등 복합 리조트를 2019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중심의 1단계 사업만 끝낸 뒤 사실상 투자가 중단됐습니다. 제주도는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최근 또다시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고 완공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고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신화역사공원은 2015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된 뒤 올해까지 세금 942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법인세와 개별 소비세 등 국세가 412억 원이었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530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고용 규모는 최초 계획은 6,500명이었지만 올해까지 4분의 1인 1,723명에 그쳤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목표를 5,000명으로 줄였습니다. 올해까지 투자한 금액도 1조 7,421억 원으로 2015년 당시 계획했던 1조 9,931억 원의 87%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투자와 고용 계획 모두 어겼지만 그동안 감면해준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2030년까지 계속 감면해 모두 2,208억 원을 감면해줘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은 최소 투자 금액인 2천만 달러를 넘기면 세금을 환수할 수 없고 최장 15년간 감면 혜택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의 밀착 형들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들은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해당 마을에만 지금 이렇게 편중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역 주민하고 일부는 갈등이 좀 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사업자인 남정제주개발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내외적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 MBC는 경찰들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자체 감사에 적발된 사실을 보도했었는데요. 이후 경찰이 제도 개선 대신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압수수색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지난 7월 제주경찰청이 실시한 자체 감사에 적발된 경찰관은 4명. 제주경찰청은 징계 없이 관련자 2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에 그쳤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찰의 초점은 내부 고발자 색출을 위한 수사로 이어지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언론 입틀막 아니면 내부 입틀막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건가요? 이거의 핵심은 공직자가 그 본연의 업무를 해태하면서 엉뚱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한 경찰은 제보자를 특정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 거기에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제주경찰청 내부 서버와 피의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강제 수사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은 그 내부 고발자를 찍어 누르려는 내부 고발자 탄압으로 보입니다. 제도 개선보다는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권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경찰이나 다른 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다른 기관들도 내부에서 이런 공익 제보자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바로잡혀야 되는데 경찰은 뭐 특수한 점이 있습니까? 다른 기관들하고. 경찰 조직 내 내홍 속에 강제 수사까지 이루어지면서 파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마약 사범이 5년 전보다 6배 이상 늘 정도로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또래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 무리 중 한 명이 친구들에게 젤리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먹는 순간 족쇄가 채워집니다. 그거 뭐냐고. 소원을 이뤄주는 마법의 젤리. 소원? 양갱은 살을 빼고 싶어 했고 푸티는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길 바랬지. 둘 다 소원을 이뤘어. 네 소원은 뭐야? 마약을 젤리로 표현해 위험성을 알리는 청소년 창작 뮤지컬의 한 장면입니다. 영주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공연으로 학교를 배경으로 마약류에 대해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학생의 이야기가 저희 이야기를 직접 넣은 거다 보니까 확실히 그 몰입도라든가 이렇게 진실성이 좀 더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보다 보니까 좀 더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넉 달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공연을 준비한 학생들.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고 영상과 자료를 찾아가며 직접 뮤지컬을 기획했습니다. 무서움이 더 가깝게 느껴졌고요. 미디어 매체나 이런 곳에 보면은 되게 의심되는 광고들이 되게 많은데 경계심을 갖추고 제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생각이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전국 최초 마약 예방 창작 뮤지컬인 멜랑콜리 젤리. 오늘 한라 아트홀에서 2차례 무료 공연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농촌 지자체들마다 청년 인구 붙잡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는데요. 값싸게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민간 업체나 일반 시민 참여로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옛 하동역 건물을 헐고 159억 원을 들여 청년타운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8월 완공 예정으로 공정률은 45%입니다. 핵심 시설은 청년들의 살 집인 45호의 임대주택입니다. 내년에 준공과 입주가 끝나면 2026년에 106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는 최대한 낮추고 더 많은 젊은 층이 하동을 찾을 수 있도록 가감한 청년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처럼 지자체가 청년주택을 직접 지어 싸게 빌려주는 정책은 부산시를 비롯해 상당수 지자체들이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를 지어 청년주택으로 보급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화순군은 부영그룹과 손잡고 3년째 만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화순군이 부담하고 청년은 월세 10,000원만 내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참여한 청년 공유주택도 충북 제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제천시가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인 260여 명이 후원금이나 펀드로 1억 4천만 원을 더해 공유주택 4채를 지었습니다. 청년 부담금은 보증금 30만 원과 월세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주거 공간이 없으면 사실은 놀러 오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농촌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는 놀러 오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처럼 청년주택 문제를 시민들이 주도하면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달라지는 청년주택 정책을 흔들 수 없고 운영 주체가 멋대로 공적 운영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펀딩을 해서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일방적으로 공익성을 훼손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공유주택으로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기성세대가 기부 형태로 청년주택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만큼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두꺼운 겨울옷을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3에서 9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낮에 11도에 그치면서 평년보다 춥겠고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바람 덕분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대기질은 깨끗한데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산간 지역은 초속 20m 내외로 강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 북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은데요. 현재 북부 서부 지역 10도, 동부 지역 8도, 산지 성판악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북부, 동부 지역 11도에 그치겠고 남부 지역 15도, 성판악 5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2.5m 내외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빛이 흐리겠고 금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3 영화 내 이름은 제작을 위한 시민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영화 내 이름은 제주 4.3이 민주화 과정을 거쳐 어떤 의미로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가를 다룬 작품으로 정지영 감독이 연출하고 주연 배우는 염혜란 씨가 맡았으며 내년 초부터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민 모금은 4,300만 원을 목표로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을 통해 진행되며 펀딩액은 후반 작업 비용과 시사 대관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제주도가 진행한 도민 10억 걸음 목표 걷기 기부 캠페인이 당초 목표를 30% 초과한 13억 걸음을 달성했습니다. 기부 캠페인에는 지난 9월 말부터 JDC와 농협, 카카오와 드림타워 등 도내 8개 기관과 기업에서 3,8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참여 기관과 기업들은 목표 달성에 따른 기부금 2억 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부금은 소아암과 장애아동 돕기 등에 쓰이며 참여자들은 개인별 걸음수에 따른 온라인 기부 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025년 새해맞이 1월 1일 야간 산행 예약이 첫날에 마감됐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새해맞이 야간 산행 예약은 40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예약 인원은 성판악 등반로 1,000명, 관음사 등반로 500명인데 이곳은 오는 27일까지는 탐방 예약제가 일시 해제돼 예약 없이 등반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도민의 불안감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기후변화 불안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2018년부터는 역전해 2022년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51.9%가 불안하다고 인식했습니다. 기후변화 불안 인식은 여성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 환경보호 비용 부담금 지불은 제주도민의 55.8%가 찬성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출국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베트남 비에젯 항공사 전세기로 입국한 베트남인 30여 명이 돌아가는 항공편을 예약하고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비자 없이 30일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어 오는 14일까지는 출국해야 합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무단 이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고 여행사 측은 이달부터 예정됐던 전세기를 취소했습니다. 올해 제주 감귤값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주 노지감귤 평균 도매 가격은 5kg에 12,4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같은 시기보다 5% 이상 높았고
어제는 13,1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감귤값이 오른 건 폭염으로 감귤이 갈라지는 열과 피해가 늘면서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4%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사과와 배 등 다른 과일들도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윤석열 정부는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공개법 개약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토지 추가 보상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JDC는 지난달까지 토지주 480명 중 295명과 합의를 마쳤고 추가 보상금 755억 원 중 70.5%인 532억 원을 집행해 전체 추가 보상 대상 면적의 64%인 43만 제곱미터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JDC는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환하고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활용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6년 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